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관광과 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큽니다. 홍승현 기자가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40년간 한복을 팔아온 장순자 씨. 코로나19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은 열고 있지만 고객의 발길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나와서 좀 현장을 난 봤으면 좋겠어. 중앙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 내놓고 싶어도 맡을 사람도 없고. 사람들로 붐비던 도심 상점가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적 끊긴 거리를 메우고 있는 건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붙어있는 임대 현수막뿐입니다. 원주의 한 번화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닫은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를 넘도록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자영업자들. 결국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가게 앞에는 전단지만 수북히 쌓입니다. 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당분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 월평균 자영업자 수는 19만 명으로 1년 만에 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4천 명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코로나19 이후 2배가 넘게 감소한 겁니다. 감소율이 4.8%에 달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관광과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 특성상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강원도의 경제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영업의 그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앞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산천어 축제를 산업화로 연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이 산천어를 가공해 판매에 나선 건데요. 낯설다는 우려와는 다르게 한 달도 채 안 돼서 70톤이 넘는 산천어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제장 얼음판 아래에 있어야 할 산천어가 덕장에 내걸렸습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산천어입니다. 그동안 축제장에서 손맛을 책임졌던 산천어가 이제는 식탁에서 입맛 공략에 나선 겁니다. 반건조와 묵은지 조림, 통조림과 어간장 등 다양한 식자재와 요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화천군이 자체 개발한 레시피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해뒀던 산천어는 이처럼 식재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재료를 판매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축제를 위해 준비해뒀던 산천어 77톤 대부분이 소진됐습니다. 호기심에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담백한 맛에 끌려 재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천군은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산천어 추가 구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축제 위기를 산업화로 연결한 화천군의 도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고 축제에만 쓰던 산천어를 이제는 그 개개인 가정의 식탁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천어 요리를 어떤 기틀이 마련된 것 같고요. 여기에 손질과 포장 작업에 주민들이 투입되면서 주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온난화 등 외부적인 여건으로 위기에 빠진 도내 겨울축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를 위한 어떤 그런 토대를 지금 다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의 그런 축제들이 그냥 지역의 차원에서의 그냥 단순한 단발성 축제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화천군은 또 다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산천어 산업화 연중 확대 여부와 함께
산업화를 통한 효과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 겁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가공공장을 만들고 산천어 양식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반짝 복덩이에 그쳤던 산천어가 붕괴 직전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착공한 명륜동 일대 첫 민간공원 공사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두 번째 무실동 공원도 연이어 착공이 예정됐는데요. 원주시는 내후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에서도 5분 이내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가 건립하는 2,600여 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자칫 삭막한 도심이 연상되지만 전체 부지 46만 제곱미터 중 70%는 단풍숲 등의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여가와 휴식을 위해 3km 길이의 둘레숲길과 실내 배드민턴장, 문화예술회관 등도 꾸며집니다. 원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륜동 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 공사가 현재 공정률 82%로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실동 일대의 또 다른 민간공원도 올해 착공합니다. 9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사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내후년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 문화예술회관과 자연놀이터, 어린이 수목원 등을 갖추게 됩니다. 원주시는 장기간 미뤄져 온 공원 부지에 민자 사업을 유치해 80만 제곱미터, 축구장 114개 면적의 녹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중앙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으나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2,800억 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원주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5제곱미터로 10년 전 2.2제곱미터의 7배에 달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해 9,7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3일 비상경제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등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해 7개 분야 57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또 코로나 시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사업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강릉 산림항공관리소가 봄철 산불 방제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강릉 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진화 헬기 넉 대와 공중 진화대원 등이 주야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조심 기간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에 대비해 드론 등을 이용한 산불 계도와 기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겨울 동해안 지역은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봄철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까지 불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강릉시는 소량 강릉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명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 등으로 지역의 상징인 소나무가 훼손되고 해안 침식으로 국내 유일한 해송숲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건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이름을 알린 강릉 송정해변. 고개를 살짝 돌리면 바다와 맞닿은 우거진 소나무 숲이 또 다른 장관을 이룹니다. 700년 전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 조성된 해송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하지만 강릉의 상징이자 대표 관광자원인 소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해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제 키보다 높은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 방풍림 역할을 하는 소나무는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일부 소나무는 이렇게 뿌리채 뽑혀나가 나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방파제 건설 등이 해송숲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백사장이 깎여나가면서 해안 침식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나무 숲에 대한 보존 대책을 좀 주도 면밀하게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특히 시내권에 그동안 잘 보존되었던 소나무 숲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개발 수요가 증가한 것도 강릉의 상징인 소나무를 사라지게 하는 또 하나의 위협입니다. 최근 송정해변에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업체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이곳에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의 해송 훼손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림픽을 전후해 대형 호텔 주변 해송 140여 그루가 무단으로 잘려나갔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호텔 같은 거 생기니까 이 해변 주위에 뭐 소나무 같은 거 제거되고 자꾸 하니까 자꾸 이제 환경이 나빠지죠. 주민들이 뭐 모래 좋고 뭐 청정지역에다 해가 서울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지금 봐서 이쪽 가로 뭐 거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인데. 도심지의 소나무 숲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릉 도심지의 허리 역할을 하며 해변까지 이어졌던 소나무 숲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입니다. 시가 이곳에 테니스장을 짓겠다며 소나무 60여 그루를 베어냈는데 수령이 모두 20에서 40년 된 것들입니다. 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테니스장 확충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개발과 보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에서 개발 계획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보존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적 어떤 비용들이 투입되더라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서 행정적 어떤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계속되는 우려에 강릉시도 더 이상 해송숲의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도 최근 해송 보호 의지를 밝히고 나섰지만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 외에 지역의 상징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숙박 수술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이제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나 용도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좀 난개발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시의 슬로건인 소량 강릉. 경제 논리를 앞세운 개발 행위에 밀려 소량 강릉의 소량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로 문화예술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도내 곳곳에 생긴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생기가 나고 지역의 예술인들도 이를 통해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까 더 기대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메밀꽃이 만개한 봉평 메밀밭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감동의 순간을 보여주는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까지 도로 옆 삭막했던 옹벽이 평창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지역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예술계를 살리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객들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이번 계기가 미술인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새로운 볼거리가 생겨나 지자체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재능을 지역 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또한 그분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 공공시설에 그러한 미술 작품이라든가 조각 작품이라든가를 전시하면서 국민들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국비 74억 원을 들여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으로 문화예술계 660여 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창 예술인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지역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2021 평창 평화포럼이 7일부터 사흘 동안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포럼의 핵심은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IOC가 남북 강원도 공동개최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지도자급 인사와 평화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코로나19 속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과 위반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 후보 예정자가 택배 등을 이용한 선물 제공과 기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릉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종교시설,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24시간 모니터링과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83억 5,700여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68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사랑의 온도탑은 122.9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회는 6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얼굴 없는 천사와 춘천시에 3억 원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온정이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와 행정공공기관, 산업,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기 위한 포럼이 발족했습니다. 원주 혁신라운드테이블 실무협의회는 2일 인터블고 호텔에서 발족식을 갖고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공산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원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 10곳이 참여해 지역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 연구 등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이 2021년 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한 무제한 항공권 인피니티켓 시즌2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니티켓은 금액에 따라 6가지로 판매되고 판매 금액의 41%에 해당하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인피니티 100을 100만 원에 구입하면 41%가 추가된 141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판매는 10일까지고 탑승 기간은 12월 말까지 주말과 성수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